전 세계 70억 사람들의 가슴 속에 아물 수 없는 상처를 입힌 2020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무손 악성 전염병으로 7,969만 명 이상의 감염자와 174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2020년은 그야말로 인간과 비루스와의 대전이 벌어진 한 해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단란한 생활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누구나 방조를 청해 뛰어다녔고 환자들은 살려주세요, 절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의사들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아버지는 저에게 아들아, 아버지는 죽고 싶지 않다. 제발 의사 선생들에게 이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간청해 주렴 라고 말했습니다. 이 별에서는 직업도 나이도 민족도 구별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나의 동료들이 한순간의 방심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코비드19의 악몽 속에 흘러온 2020년. 그럼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이 전 세계를 파국적인 재난 속에 몰아넣었던 2020년 한 해를 돌이켜보기로 합시다. 신형 코로나 비루스는 지난 2019년 12월 중국의 무한에서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비루스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2019년 12월 31일 세계보건기구에 정식 통보됐습니다. 1월 11일 중국의 무한에서 신형 코로나 비루스에 감염됐던 61살 난 노인이 모진 고통 끝에 목숨을 잃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새로운 전염병에 의한 첫 사망자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와 함께 중국의 곳곳에서는 감염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지어 치료에 종사하던 의료 성원들까지도 집단적으로 감염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염병이 급속한 확산 추이를 보이자 중국 정부는 2020년 1월 23일부터 무한시를 완전히 봉쇄했고 연중 가장 큰 행사인 음력 설맞이 행사들까지 중지시키는 전례 없이 강도 높은 방역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국제 항공편을 이용해서 출국한 8만 명을 포함하여 5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도시 경유를 떠나간 후였습니다.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은 중국 경계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1월 14일 타이에서 제일 먼저 감염자가 발생했고 그로부터 3일 후 일본에서도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은 아시아 나라들로 급속히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염병 발생 초기만 해도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의 위험성을 간파하지 못한 데로부터 선제적인 방역 조치들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현대의학의 급속한 발전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전염병이라는 말이 희미해지고 있었고 현대의학이 이 미지의 비루스를 얼마든지 박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이러한 예상을 급속도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1월 한 달 사이에만도 중국의 31개 성, 자치구, 직할시들에서 감염자들이 발생했으며 전국적인 감염자 수는 1만 1000여 명, 사망자 수는 무려 25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 한 달도 못 돼서 아시아는 물론 유럽에서도 대양 건너 북아메리카에서도 새로운 비루스에 의한 감염자들이 꼬리를 물고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태가 예상외로 심각하게 번져지자
1월 30일 세계보건기구는 신형 코로나 비루스의 발생은 전례 없는 보건 사태라고 평하면서 국제적인 보건 비상 사태를 선포했고 2020년 2월 11일에는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에 의한 전염병을 코비드19로 명명했습니다.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으로 인한 피해 상황이 계속 확대되자 많은 과학자들이 이 비루스에 대한 연구 사업에 달라붙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신형 코로나 비루스가 인체에 침입하는 능력이 강하고 종족이 이상하며 발견이 힘들다고 하면서 여러 코로나 비루스들 중 가장 교활한 비루스라는 견해를 발표했습니다. 2020년 3월에 들어와 신형 코로나 비루스의 전파의 중심은 아시아로부터 유럽으로 옮겨졌습니다.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서도 모든 것이 예사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루스 감염이 그저 아시아 나라들의 하나의 문제라고들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방심이 파국적인 후과를 초래했습니다. 유럽에서 전염병 피해를 가장 혹심하게 받은 이탈리아에서는 3월에 들어와 하루 감염자 수가 6,600여 명에 달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감염자들로 해서 이탈리아의 보건 체계는 붕괴 직전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탈리아 다음으로 피해를 입은 프랑스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그때까지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가 급증하자 프랑스 대통령은 자국이 지금 전염병과의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프랑스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으며 그것이 얼마 동안 지속되겠는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개탄했습니다. 도이칠란드에서도 엄혹한 재난을 맞이했습니다. 병원들로는 환자들이 그칠 새 없이 실려왔습니다. 그제서야 이 나라 사람들은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엄중한 영향에 대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서 신형 코로나 비루스가 급속히 퍼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자기 나라에서는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2020년 3월 중순에 이르러 유럽에서는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이 42개 나라로 퍼져나갔습니다. 세계 의학사를 돌이켜볼 때 인류에게 무서운 참호를 입힌 질병들이 적지 않게 기록되어 있지만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과 같이 불과 몇 달 사이에 전 세계적 규모로 급속히 전파된 신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심각한 사태 앞에서 세계보건기구는 3월 11일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을 세계적인 대유행병으로 선언했습니다. 유럽 동맹 성원국들도 17일 신형 코로나 비루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 국경을 폐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3월에 들어와 악성 전염병이 급속히 전파되기 시작해서야 외출 금지와 봉사 부문들에 대한 인원 제한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했으며 4월 말경에야 대부분 나라들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6,000명의 사람들이 이 악성 전염병으로 사망한 뒤였습니다. 우리가 제때 대책을 취했더라면 상황은 달리 될 수도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여름철에 들어서면서 유럽의 전염병 형세는 일시 완화의 조짐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자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부분적인 방역 조치들을 완화하는 길로 나갔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전염병 방역을 위한 비상사태를 시끄럽게 여기는 것은 지금까지 이룩된 방역 성과를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대다수 유럽 사람들은 이것을 먼 곳의 일로만 여겼습니다. 각국 정부들에서는 악성 전염병의 1차 파동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고 뒤늦게나마 철저하고 강력한 조기 방역 대책을 따라 세워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평화롭고 안정된 생활이 차마 전염병으로 해서 파괴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유동의 제한, 이러한 초보적인 방역 조치들마저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몇 달 후에는 전염병의 2차 파동이라는 거대한 해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4월에 이르러 대유행병의 중심은 유럽으로부터 미국으로 옮겨갔습니다. 미국에서는 역대 볼 수 없었던 최고의 하루 감염자 수가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전염병으로 해서 목숨을 잃는 사망자 수도 최고 기록을 내고 있었습니다. 뉴욕주와 뉴저시주, 일리노이스와 루이지아나를 비롯한 여러 주에서 감염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으며 특히 뉴욕시에서는 4월에만도 1만 6천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미 국립알레르기 및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6월 30일 미국 전역에서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하여 나라 전체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매일 4만여 명의 새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전파 추이가 역전되지 않을 경우 하루 감염자 수가 10만 명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대륙과 대양을 횡단하며 신형 코로나 비루스는 브라질과 칠레,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에도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지난 2월 26일 국내에서 첫 감염자가 발생한 브라질에서도 전염병 피해의 엄중성을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결과 대유행 전염병은 모든 지역에 파죽지세로 확산되었으며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오늘 이 해변가에서 신형 코로나 비루스로 사망한 10만 명 사람들을 추모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나의 아들도 있습니다. 아들은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전염병 감염자 수는 각각 앞날에 급증할 것입니다. 감염자가 늘어나면 의료기구와 설비들의 극심한 부족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나라의 불충분한 보건제도가 붕괴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브라질은 감염자 수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세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의 영향을 가장 심하게 받고 있는 나라는 인디아입니다. 현재 인디아는 세계적으로 미국 다음으로 전염병 피해를 심하게 입고 있는 나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이 발생해서 6개월 동안 세계적으로 1057만 4,100여 명이 감염됐고 이 악성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51만 3,139명에 달했습니다. 반년에 걸치는 악성 전염병과의 싸움에 시달릴 대로 시달린 사람들은 이 무서운 악마가 하루빨리 지구상에서 사라지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하지만 이 무서운 악성 전염병은 더욱더 무서운 재앙을 몰아왔습니다. 9월 27일 세계보건기구는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9개월 동안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으로 해서 초래된 100만 명의 사망 숫자는 2019년 한 해 동안에 에이즈로 사망한 69만여 명이나 말라리아로 인한 40만여 명의 사망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악성 전염병은 첨단을 자랑하던 현대의학도 발전됐다고 자부하던 보건제도, 방역제도까지도 모두 무색하게 만들었고 정상적인 인간 생활 구조를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전에 가을과 겨울에 악성 전염병과 돌림 감기가 동시에 퍼지게 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말할 수 없이 비참할 것이라고 하면서 다가오는 겨울철에 신형 코로나 비루스가 전파되면 그 후과는 상상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이 예측이 지금 악몽 같은 현실로 펼쳐졌으며 전 세계는 또다시 2차 파동이라는 거대한 재난 속에 깊숙이 빠져들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지난 8월 말까지 대륙적인 총 감염자 수가 350만 명 개선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11월 1일에는 1000만 명을 넘어섰고 12월 15일에는 2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영국 수상은 자국에서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의 대류행이 다시 시작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했으며, 프랑스 수상은 전염병의 2차 대류행이 기정사실로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 유럽 지역에서 한때 호전 형세를 보이던 악성 전염병이 어떻게 돼서 다시 머리를 쳐들고 기승을 부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세계보건기구 유럽 지역 국장은 유럽에서 감염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원인을 방역 조치들을 완화하고 각성을 늦춘 데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대륙 나라들이 전염병 전파가 장기화되는 데 필요를 느끼면서 악성 비루스가 전파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나라들에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지난 시기 사스가 날씨가 더워지자 없어졌다고 하면서 신형 코로나 비루스도 같은 유형이기 때문에 날이감에 따라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민들은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비롯하여 정부가 취한 방역 조치들을 부담스럽게 여기면서 반발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지어 이동의 자유를 운운하며 마음대로 국경을 넘나들었다고 합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이것이 곧 비루스의 대대적인 전파로 이어졌다고 한결같이 평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전염병 2차 파동의 영향으로 매일 수천 수만 명의 감염증 환자가 새로 증가해서 병원들은 수용 능력 한계에 몰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자국에서 전염병 2차 파동이 일게 된 원인은 5월에 일부 주들에서 조급하게 경제 활동을 재개하고 그 후 많은 주들에서 봉쇄 조치를 완화시킨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주들에서 봉사망을 다시 열고 청년들이 사회적 간격을 유지할 때 대한 규정을 무시하고 마스크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것이 엄청난 후과를 몰아왔다고 개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슬픔을 당하였습니다. 9월 11일 사건과 같은 수많은 비극들을 겪었지만 이번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으로 인한 슬픔은 상상 밖이었습니다. 저의 가족도 4명이나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으로 목숨을 잃고 한날 한시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 사태는 아프리카 대륙에도 사정없이 덮쳐들었습니다. 2020년 2월 14일 아프리카에서 첫 감염자가 발생했고 8월 7일에 100만 명의 감염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석 달 후에는 감염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비록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는 세계적인 총 감염자와 사망자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지만 세계의 다른 지역들과 비해 볼 때 검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하여 대륙적인 실제 감염자 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한 견해입니다. 현재 2차 파동이 몰아온 파국적인 대재앙은 전 세계를 무서운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신형 코로나 비루스가 발견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나라들에서 방역 대책을 철저히 세우지 못한 필연적인 결과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현 상황은 이 전염병이 발생한 이후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감염자 수는 그전보다 더 많으며 그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때의 제한 조치들을 취했더라면 이런 끔찍한 상황은 초래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의 1월이라고 봅니다.
그때면 환자들이 병원마다 1,000,000원을 이루게 될 것이고 의사들은 극도의 한계점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또 치료도 받지 못하고 목숨을 잃는다면 그것은 몸소리치는 일입니다. 전 인류를 무서운 악몽과 참혹한 재난에 몰아넣었던 2020년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성 비루스 사태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날이 갈수록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들에서 악성 전염병의 2차 파동에 이어 3차 파동의 징후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감염력이 매우 강한 새로운 변종 비루스들이 전파되고 있어 국제사회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현실은 이 대류행 전염병이 완전히 종식되자면 아직 먼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80일 전투의 불길이 세차게 일어본지는 속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0차 정치국 확대회에서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인민의 안녕과 정계 안전을 굳건히 지키기 위한 국가적인 비상방역 사업이 계속 힘있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들어서면서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악성 전염병의 2차 파동으로 인하여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자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수많은 사망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현 실태는 우리들에게 국가 비상방역 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초긴장 상태를 계속 견지하며 완벽한 봉쇄장벽을 구축하고 비상방역 사업을 보다 강도 높이 벌려나가야 합니다. 신형 코로나 비루스는 상대적으로 습도가 낮은 겨울철에 더 빨리, 더 넓은 범위로 전파되며 온도가 낮을수록 더 오래 생존합니다. 또한 겨울철에 날씨가 추워지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호흡기 점막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여름철에 비해서 사람들의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것이 비루스 전파 확산의 주요한 원인으로 됩니다. 모든 국민들은 외출 시와 공공장소들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의무화하며 흐르는 물에서 20초 이상 손 씻기와 손소독 횟수를 늘리는 등 개체 위생을 자각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또한 불필요하게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지 말아야 하며 사람들 사이 2m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와 체온 재기, 항시적으로 이용하는 물품들에 대한 소독 등 비상방역 규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방역 일꾼들과 호담당 의사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며 사무실과 공공건물, 륜전기재 등에 대한 소독 횟수를 결정적으로 늘리고 사람들이 작업장으로 진출할 때와 돌아올 때, 출퇴근 시 제정된 방역균열과 질서를 무조건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적인 비상방역 사업이 자기들을 위한 사업이며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 실행해 나가야 할 사업이라는 것을 언제나 명심하고 모든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비상방역 규정부터 생각하고 엄격히 준수하는 것을 체질화 생활화하며 서로 방조하고 서로 통제하는 방역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야 합니다. 각급 비상방역 부문들에서는 자만과 방심, 무책임성과 완만성을 철저히 경계하고 강철 같은 방역 체계와 질서를 확고히 견지해 나가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빈틈없이 해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비상방역 사업들을 다시금 검토 청화하고 허점들을 찾아내어 적실한 대책들을 세우며 우리 식대로, 우리 지혜로 2중 3중의 공격적인 방역 대책을 더욱 철저히 강구하여 빈틈없는 방역 장벽을 구축해야 합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비상방역전에서도 기수 전초병이 돼야 한다는 비상한 각오를 안고 지혜와 힘과 열정을 총폭발시켜 우리의 실정에 맞는 방역 기술과 방법을 우리식으로 연구 도입하기 위한 두뇌전 탐구전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각지 검사검역부문 일꾼들은 전염병의 위험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심각한 전파 실태를 깊이 재인식하고
책임성과 역할을 최대로 높여나가야 합니다. 오늘의 비상방역 사업에서 일꾼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악성 비루스 전파 상황이 보여주는 교훈에 비추어 오늘의 비상방역 사업 정령을 다시금 깐깐히 따져보면서 자그마한 공간과 허점이라도 말끔히 찾아내어 빈틈없는 대책을 세우며 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늘 고심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비상방역 사업은 자기들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투철한 입장에서 바늘 끝만한 빈틈도 나타나지 않게 앞질러 대책하며 대중적인 방역 분위기, 전인민적인 자각적 일치성을 계속 고조시키기 위한 조직정치 사업을 방역 있게 내밀어야 합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세계적인 보건위기 상황은 그 어떤 외부적 지원도 허용하지 말며 국경을 더욱 철통같이 닫아매고 우리 모두가 1950년대 전승세대가 지녔던 불굴의 정신으로 살며 투쟁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악성 전염병과의 싸움마당은 1000만 번 중 단 한 번의 실수도 순간의 해이도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 조국보위, 인민보위의 제1선 최전선입니다. 다른 사업에서는 설사 잘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시종할 수도 있지만 사소한 실책과 오유도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비상방역 사업입니다. 모두 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0차 정치국 확대회의 정신을 심장 깊이 새기고 최대로 각성분발하여 80일 전투의 기본 전선이며 조국보위, 인민보위의 최전선인 비상방역 전선을 더욱 철통같이 다져나갑시다.